안녕하세요. 이야기 들려주는 아씨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댓글 남기면 하트 보내드릴게요. 내 사랑 내 아버지. 조선 후기 남해안 작은 포구 마을에 만석이 아범이라 불리는 한 사내가 살았습니다. 그의 손엔 늘 생선 비늘이 묻어 있었고 옷에서는 비린내가 진하게 풍겼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오직 아들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만석이가 3살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장터에서 돌아오면 아이는 비틀거리며 달려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나왔어. 그래, 우리 만석이. 아버지가 고등어 가져왔다. 아이는 아버지의 옷에 얼굴을 묻으며 킥킥거렸습니다. 아버지 냄새 좋아. 바다 냄새야.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거칠었던 손으로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이 아버지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만석이가 5살 때 마을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구경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저기 엿장수다. 그래, 우리 만석이 엿 먹고 싶구나. 아버지는 주머니를 뒤졌지만 돈이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아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자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한 개만 주시오. 엿을 받아든 만석이는 환하게 웃으며 반을 뚝 떼어 아버지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아버지도 먹어. 아버지는 괜찮다. 만석이 다 먹어라. 싫어. 같이 먹어야 맛있어. 아버지는 그 작은 손이 내민 엿을 받아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아들과 함께여서 더 달콤했습니다. 그날 밤 만석이는 아버지 품에 안겨 잠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눈가에 눈물을 훔쳤습니다. 이런 행복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빌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만석이가 7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우리 아들 글을 배워야 한다. 나처럼 평생 생선 냄새 속에서 살면 안 돼. 그날부터 아버지는 더 많은 생선을 팔기 위해 새벽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가락이 뒤틀리고 허리가 굽어도 참았습니다. 아들이 서당에서 글을 읽는 모습을 보면 모든 고통이 녹아내렸으니까요.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만석이가 서당에서 돌아오는 길에 개울에 빠졌습니다. 온몸이 젖은 채 떨고 있는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는 자신의 옷을 벗어 아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안 추워. 아버지는 괜찮다. 만석이만 따뜻하면 돼. 고맙다, 아버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아버지는 떨리는 몸을 감추며 아들을 업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열병을 앓았지만 아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석이가 9살 되던 해 겨울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만석이도 알아누웠습니다. 고열로 정신을 잃고 헛소리를 하며 밤새 뒤척였습니다. 아버지는 밤새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찬물로 이마를 닦아주고 약을 구하러 먼 산까지 달려갔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새우며 아들을 간호했습니다. 만석아, 제발 아버지 말 들리지? 눈 떠봐라. 나흘째 되던 날 만석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 만석아, 정신 차렸구나. 아버지는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1000번을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이가 12살이 되던 해 서당 친구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만석이 아비 생선 장수래. 온몸에서 생선 냄새 진동한대. 더럽게. 같이 공부하기 싫다. 그 말들이 소년의 마음에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만석이는 아버지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내일은 서당에 오지 마세요. 왜 그러냐, 만석아? 그냥 오지 마세요. 아버지는 의아해했지만
아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아들이 서당에서 맞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고 옷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누가 때렸냐? 아버지는 분노로 떨었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생선장수라서 애들이 절 무시해요. 그 말은 아버지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더 열심히 해서 나은 일자리 구해볼게. 그게 되겠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는데요. 15살 만석이의 말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며 공부에 몰두하던 그는 아버지를 점점 부담스러워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서당 앞까지 점심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만석이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왜 오셨어요? 집에 계시라고 했잖아요. 만석아, 내가 아침도 안 먹고 가서. 필요 없어요. 제발 가세요. 냄새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친구들이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얼어붙은 표정으로 음식을 내려놓고 돌아섰습니다. 그의 등은 구부정했고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아들 앞에 나서길 꺼렸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바라보며 혹시라도 민폐가 될까봐 조심했습니다. 손을 아무리 씻어도 배어든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고 그것이 아버지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만석이가 20살이 되던 해 드디어 소과에 급제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했지만 만석이는 기쁨보다 부끄러움이 앞섰습니다. 양반 자제들 사이에서 생선장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급제 축하연날 아버지가 낡은 옷을 말끔히 빨아입고 나타났습니다. 만석아, 축하한다. 정말 정말 자랑스럽구나. 하지만 만석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봐요. 만석아, 조금 떨어져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욱 축 처져 있었고 발걸음은 비틀거렸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병이 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차가운 바닷물에 손을 담그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닌 탓에 몸이 상한 것입니다. 손가락은 굳어가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편찮으시대요. 이웃 아주머니가 전했지만 만석이는 시큰둥했습니다. 원래 늙으면 다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도 아버지인데. 바쁩니다. 과거 준비해야 해서요. 그는 대과를 준비하며 아버지를 외면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방에서 기침을 하며 누워 있었지만 아들은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석이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만석아, 아버지 좀. 왜요? 자고 있잖아요. 배가 고파서 죽 한 그릇만. 아침에 드세요. 지금 졸려 죽겠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빈 부엌에서 찬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손은 떨렸고 온몸에 한기가 돌았지만 아들을 깨울 수 없었습니다. 이듬해 봄 만석이는 드디어 대과에 급제하여 관직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당당한 양반이었습니다. 새로운 한복을 입고 말을 타고 하인을 거느렸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만석이를 보며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생선장수 아들이 당당한 양반이 되다니. 하지만 만석이는 그 말이 불쾌했습니다. 생선장수라는 말 자체가 싫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는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만서가 돌아왔구나. 정말 장하다. 아버지는 기쁨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만석이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제게도 체면이 있습니다. 제발 밖에 나가실 때는 깨끗이 씻으세요.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 아버지가 잘못했다. 더 조심하마.
그리고 제 친구들이나 동료들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창피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빛은 깊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후로 아버지는 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밖에 나가면 아들에게 피해를 줄까봐, 사람들을 만나면 아들이 부끄러워할까봐 그저 작은 방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어느 날 만석이의 동료들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버지는 방에 숨어 있었지만 우연히 마루를 지나다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동료가 정중히 인사했지만 만석이는 황급히 아버지를 방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들어가 계세요. 쾅.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아버지는 문 뒤에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동료들이 돌아간 뒤 만석이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나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우리 집이 이 모양인 거 보면 어떡해요. 미안하다. 그럼 방 안에만 계세요. 아니면 밤에만 나오시든지.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병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기침은 피를 섞어 나왔고 다리는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석이는 관직에 바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약 좀 지어오라고 하셨어요. 이웃이 전했지만 만석이는 귀찮다는 듯 돈만 던져주었습니다. 이거 가져다 드리세요. 전 바빠요. 직접 좀 가보지 그래요. 많이 편찮으시던데. 나중에 갈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홀로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렸고 바람이 처량하게 울었습니다. 아무도 곁에 없는 쓸쓸한 죽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이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만석이는 그 소식을 듣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편이 홀가분해지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는 형식적으로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눈물도 안 흘리네. 평생 자식만 보고 사셨는데 참 안 됐다. 만석이는 그 말들을 듣지 못한 척했습니다. 그는 빨리 장례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지 며칠 뒤 만석이는 아버지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옷가지, 해진 이불, 깨진 그릇들 모두 버릴 것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낮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낡은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누렇게 바랜 종이 뭉치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만석이는 무심코 첫 장을 펼쳤습니다. 우리 만석이가 3살이다. 오늘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나는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하겠다. 이 아이는 내 전부다. 두 번째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만석이와 함께 마을 잔치에 갔다. 아이가 엿을 먹고 싶어 했다. 주머니가 가벼웠지만 사주었다. 아이가 바늘 떼어 내 입에 넣어주었다. 아버지도 먹어. 그 작은 손길이 너무 고마웠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만석이가 개울에 빠졌다. 온몸이 젖어 떨고 있었다. 내 옷을 벗어 감싸 안고 집으로 왔다. 아이가 물었다. 아버지는 안 추워? 너무 추웠다. 하지만 내 아들만 따뜻하다면 나는 괜찮다. 밤새 열이 났지만 참았다. 아이가 걱정할까봐 만석이가 전염병에 걸렸다. 사흘 밤을 꼬박 새웠다. 정신을 잃고 헛소리하는 아이를 보며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제발 살려달라고 1000번을 빌었다. 나를 데려가고 이 아이만 살려달라고 나흘째 되는 날
아이가 눈을 떴다. 나는 아이를 안고 울었다. 세상에서 가장 감사한 순간이었다. 오늘 장터에서 손가락을 다쳤다. 칼에 베어서 피가 많이 났다. 하지만 만석이가 자고 있어서 소리 내지 못했다. 아이가 놀랄까봐. 괜찮다. 이 정도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아들은 나와 다른 삶을 살 것이다. 더 넓은 세상을 볼 것이다. 그것이 내 소원이다. 오늘 만석이가 친구들에게 놀림받고 왔다고 한다. 아버지가 생선장수라서 그렇단다. 가슴이 아프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었다면 만석이는 놀림받지 않았을 텐데 미안하다. 만석아. 만석이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만석이가 서당에 오지 말라고 했다. 내가 아이에게 짐이 되는구나. 멀리서라도 잘 크는 모습 보면 된다. 아이만 잘 자라면 그것으로 족하다. 나는 평생 생선 냄새 속에서 살았다. 이 냄새는 지울 수가 없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나는 더 조심해야겠다. 더 멀리 있어야겠다. 만석이가 급제했다. 우리 아들이 양반이 되었다. 세상에서 제일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들은 나를 부끄러워한다.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한다. 아들의 앞길에 방해가 되지 않겠다. 그저 멀리서라도 아들이 잘 되는 모습만 볼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요즘 몸이 많이 안 좋다. 기침을 하면 피가 나온다. 다리도 잘 안 움직인다. 하지만 만석이에게 말할 수 없다. 아이에게 또 짐이 될까봐. 괜찮다. 나는 이제 늙었다. 조용히 있다가 조용히 가면 된다. 만석이의 앞날에 그림자가 되지 않으면 그만이다. 만석아, 아버지가 약을 부탁했는데 내가 직접 오지 않았구나. 괜찮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버지는 그래도 내가 좋다. 세상 그 무엇보다 좋다. 만석아,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내가 어렸을 때처럼 아버지 품에 안겨주면 안 될까?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지. 너는 이제 컸고 나는 내게 부끄러운 아버지니까. 그래도 괜찮다. 내가 행복하다면.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졌습니다. 만석이는 다음 장을 떨리는 손으로 넘겼습니다. 이제 오래 버티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만석이에게 말하지 않겠다. 내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마지막 장이었습니다. 글씨는 흔들렸고 종이에는 눈물 자국이 번져 있었습니다. 만석아, 아버지는 이제 곧 떠날 것 같구나. 몸이 너무 아프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너를 사랑한다. 세상 그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다. 내 생선 냄새를 미워하지 말거라. 그건 너를 살린 냄새였단다. 너를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기 위해 아버지가 평생 매달린 냄새였단다. 미안하다. 더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하지만 알아다오. 아버지는 단 한순간도 너를 원망한 적이 없단다. 너는 아버지의 전부였단다. 아버지의 인생은 너를 만나는 순간 시작되었고 너를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했다. 사랑한다. 만석아. 만석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끌어안고 비명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버지. 그는 바닥을 쳤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죽였어요. 평생 자신을 사랑해준 아버지를,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한 아버지를 그는 외면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도 곁에 없었습니다. 그 비린내는 더러움이 아니었습니다. 게으름도 무지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아들을 위해 평생을 바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새벽 바닷가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생선을 씻던 아버지. 무거운 지게를 지고 비틀거리며 장터로 향하던 아버지. 손가락이 칼에 베어도 허리가 굽어도 아들을 위해 참았던 아버지. 저는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만석이는 일기장을 들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뛰어 폭우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보낸 그곳으로.
파도가 철썩거렸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서 희미한 생선 냄새가 났습니다. 아버지, 만석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바위에 이마를 찧었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제발 용서해 주세요. 하늘은 어두웠고 바다는 검었습니다. 파도만이 끊임없이 밀려왔다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해주세요, 제발.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바람소리뿐이었습니다. 만석이는 그날 밤 내내 폭우에서 울었습니다. 동이 틀 때까지, 해가 뜰 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붉은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바라보며 일하던 그 바다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뒤 만석이는 관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요? 출세가도가 열렸는데. 동료들이 말렸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자격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 있을. 무슨 소리요? 저는 아버지 한 분도 제대로 모시지 못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나라의 백성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는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평생 서 있던 그 장터 자리에 섰습니다. 싱싱한 고등어요.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고등어.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양반 미쳤나? 관직을 버리고 생선 장수를. 아버지가 하시던 일이라지 않소. 그래도 그렇지, 양반이 천한 일을. 하지만 만석이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새벽마다 바다로 향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생선을 씻었습니다. 비늘을 긁어내고 내장을 발랐습니다. 손가락이 베이고 어깨가 짓눌려도 참았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아프셨군요. 이렇게 힘드셨군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일했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이 아버지의 사랑이었군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만석이의 손에도 아버지처럼 생선 비늘이 묻었고 옷에서는 비린내가 났습니다. 손가락은 굳어가고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한 어린아이가 어머니 손을 잡고 지나가다 만석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냄새나. 어머니가 아이를 타이르려 하자 만석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냄새나지요.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눈을 맞추었습니다. 이 냄새는 말이야 사랑의 냄새란다.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일한 냄새지. 부끄러운 냄새가 아니란다. 어머니는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만석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만석이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생선을 팔았습니다. 제 손에서도 이제 아버지처럼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가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압니다. 사랑이 뭔지 압니다. 희생이 뭔지 압니다. 그리고 후회가 얼마나 아픈 건지도 압니다. 그는 무덤에 이마를 대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만석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바람이 그의 눈물을 닦아주는 듯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바람은 대답 대신 그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이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가난한 아이들에게 생선을 나눠주었습니다. 이거 가져가거라. 든든하게 먹어야 공부도 잘하지. 감사합니다, 어르신. 아이들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만석이는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겠지.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만석이의 머리에도 흰머리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더욱 거칠어지고 허리는 더 굽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만석이는 포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물들어가는 바다는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아버지, 이 바다를 매일 보셨군요. 이렇게 아름다운 바다를.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다 냄새, 생선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이제는 이 냄새가 좋습니다. 정말로 좋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행복합니다. 비록 늦게 깨달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이어가며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아버지 곁으로 가면 그때는 꼭 안겨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석양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어둠이 내려왔지만 만석이의 가슴 속에는 따뜻한 빛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이름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만석이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 페이지에 조심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아버지, 아들 만석이 올립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외면했던 것, 그 비린 냄새를 부끄러워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제 죄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이제는 압니다. 그 냄새가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그 냄새 속에 담긴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비록 아버지께 효도하지 못했지만 다른 이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저는 평생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겠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그날까지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버지. 항상 제 곁에 계셔주세요. 당신의 아들 만석이 올림. 만석이는 일기장을 덮고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보고 싶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바다 냄새를 가득 실은 아버지의 채취 같은 그 바람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만석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꿈속의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만석이는 어린아이처럼 달려가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래, 우리 만석이. 아버지 냄새 정말 좋아요.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래, 고맙다, 만석아.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따뜻했고 부드러웠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이미 용서했다, 아들아. 너는 이제 알았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아버지, 사랑한다, 만석아. 꿈에서 깨어난 만석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만석이는 더 이상 후회에 갇혀 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자식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너무 늦게 깨닫지 마세요.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 사랑을 느끼세요.
그의 마지막 숨이 끊어질 때 방 안에는 은은한 바다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 위해